안녕하세요. 즐겁고 건강한 유병 교수 닥터유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자, 여행하는 사람들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바람, 신의 고향 어딜까요? 바로 인도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인도를 나라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억의 인구와 다양한 문화, 그리고서 우리 인도를 나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대륙과 문화의 덩어리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인도, 어떤 분들은 인도를 갔다 와서 너무 더러웠어, 너무 힘들었어,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닌데 인도 진짜 깨끗하고 너무 좋던데. 그런 만큼 인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북부 인도와 남부 인도, 동쪽, 서쪽이 완전히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은 진정한 인도를 알고 싶으면 중부에 가봐야 된다. 천의 얼굴을 가진 인크레디블 인디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인도 하면은 죽은 왕비를 그리면서 왕이 만들었다는 타지말 꼭 빠질 수가 없죠. 그 외에도 신두 성전부터 해서 불교의 발상지, 그렇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먹거리인 커리와 인도 음식 탄두리 치킨. 저도 인도 음식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인도를 한번 떠나보도록 합시다. 근데 인도를 떠나려면 우리 준비를 할 텐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인도의 특성도 알고 기후를 알아야 여행 갈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인도라는 나라는 열대 몬순형 기후입니다. 평균 기온이 12도에서 27도인데 어떨 때는 뭄바이나 칼커타가 44도, 45도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3월부터 6월에 흑석이가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갔더니 비만 오고 질퍽거려서 밖에 나가기 싫었어. 7월부터 9월까지가 우기랍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북반구에서 인도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사실 11월, 12월, 1월. 너무 추울 때 가서 약간 선선할 때 인도를 여행하는 것도 좋고요. 사실 인도는 아무 때나 여행해도 좋지만 우리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가려면 여행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될까요? 인도 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해야 되는지, 악수를 할 때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소가 지나갈 때 소에 대한 경외감, 존경감을 표해야 된다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힌두교 국가니까요. 왼손으로 악수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자, 닥터유의 여행 예약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이미 아셨던 분이라면 이미 예방접종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인도를 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3가지가 있죠.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실 이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어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A형 간염, 장티푸스, 파상풍. 우리가 인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벌써 파상풍이죠. 근데 파상풍, 한국에서 파상풍 예방접종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은 많이들 하고 계시고 많이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장티푸스를 왜 꼭 맞아야 되느냐? 실제로 이 장티푸스, 또 뒤에 나올 콜레라 같은 질환은 수인성 질환으로 정말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밑에 나와 있는 파상풍처럼 매 10년마다 맞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어떤 분들은 5년에 한 번, 그 여행의 목적과 주무시는 장소,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인도 여행하시기 전에 꼭 예방접종 수청 확인하셔가지고, A형 간염은 하셨을 거고, A형 간염은 2번 맞으시는 거죠. 6개월 간격으로. 장티푸스는 한 번을 2년에서 5년. 파상풍 예방접종은 100일에까지 예방되는 파상풍을 제가 권장하는데,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10년에 한 번은 꼭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방접종을 다 마쳤어요. 그렇다면 인도로 여행할 때 어떤 병이 있지? 생소한 병만 있을까? 한번 천천히 알아볼까요? 실제로 콜레라라는 병이 인도에 굉장히 많은데요. WHO 세계보건기구 2004년도 지도를 보니까 인도가 가운데 떠 있습니다. 그 콜레라, 글쎄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있을까요? 콜레라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답니다. 가끔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조선 철종 때 평안도 지역을 강타해서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사망했던 질환이 바로 콜레라라고 하네요. 원인은 바로 이 콜레라균에서 나타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염된 물잔을 마시고 나서, 그런 분도 있어요. 인도로 갔는데 커피 한 잔을, 냉커피에 얼음 탁 마시고선 부글부글 설사하고 난리가 났었다. 사실은 잠복기간이 바로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귀국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잠복기간이 최장 5일까지 가거든요. 이 균은 실질적으로 분변,
조리하신 분이 손을 잘 안 씻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걸 만져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걸려봤는데요. 하루에 40번, 50번 설사가 물처럼 계속 나옵니다. 쌀뜨물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탈수가 너무 진행되니까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사실 합병증이 더 무서운데요. 저희 아버지가 인도로 여행 갔다 오셨는데 다행히 설사를 안 하셨어요.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가 들어있는 경우, 즉 순환기 허탈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당뇨병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또 투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산증, 폐혈증, 실제로 너무 많은 전해질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그렇게 된다면 폐혈증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열량 쇼크입니다. 뭐냐면 쉽게 해서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몸에 돌아야 되는데 탈수가 쫙 돼버리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은 기운이 없으면 설탕물을 마시든 그러면 될 텐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액을 맞지 않으면 무려 사망률이 5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일단은 증상이 보이면 현지에서 병원에 가셔서요, 수액요법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수액을 보충해주고 에너지를 주고 전해질도 교체를 해주면서 당시에 경험적으로 잘 들린다고 생각되는 항생제를 현지 의료인들과 함께 상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콜레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이 먹게 되면은 장으로 들어가서 이 소장의 점막을 갖다가 손상을 시켜서 소장에서 물이 흡수가 안 됩니다. 이 톡신이라고 하는 콜레라의 그 독소들이 소장벽을 다 부셔버리니까 흡수가 안 돼요. 먹는 대로 쫙쫙쫙쫙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균 자체가 폐혈증, 피로 들어가서 일으키는 문제도 있지만 탈수 자체가 무섭죠. 어떻게 예방하냐고요? 쉬워요. 손 잘 쓰시고요. 의심되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저거 진짜 맛있겠다. 길거리 탄두리 먹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몬순, 우기 시즌에는 이게 하천이 범람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천에 있는 그 분변들, 그 다음에 사람의 분변, 왜 사람의 분변이 길에 있는지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몬순 기간에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을 갖다가 먹게 되거나 입 주변이나 코 이렇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수영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환 한번 볼까요? 발음부터 어려워요.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자, 리슈마니아. 무슨 매니아라고요? 아니고요. 리슈매니아라고 하는 원충입니다. 원충이라고 하면 원충이 뭐지?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제가 말라리아 얘기도 드렸지만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 즉 필라리아시스를 일으키는 모기에 대해 감염되는 질환이에요. 근데 이 레슈마니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레슈마니아 편모충이 파리를 통해서 들어가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잠복기가 일주일, 열흘이면 나타나면 좋은데 수개월 동안 있어서 한국에 돌아서 인도에 내가 여행을 갔었나 싶을 정도로 까먹은 다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증상도 좀 무섭네요. 왜냐? 뭐지? 상처가 났는데? 그리고 이렇게 마치 입 안이 이렇게 헐어서 이렇게 파이는 궤양처럼 무통성 궤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기 걸리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붓죠. 근데 실제로 다리나 이런 데 궤양이 생기면서 관절 부분이 결절이 발생됩니다. 전파 경로를 보시면은 이 샌드플라이, 모래파리라는 것이 흡혈성 파리인데요. 사람을 진짜 물어서 피를 빨아먹을 때 그 침샘을 통해 가지고 기생충이 우리 혈류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오염된 혈액의 수혈을 받거나 드물게 성행위로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 모래파리로 물렸을 때 상처가 나고 그 안에 기생충, 원충이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되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 뭐냐면 이 간이에요, 간. 가볍게 열이 나고 또 문제가 있지만 우리 몸에 기생충이 들어가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장인 간이 너무 일을 하게 돼서 간이 이렇게 부어요. 실제로 보면은 인도에서 이 레시노미아증 환자들 보면 간이 크기가 이렇게 커지고 비장까지 같이 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비장이 붓다 보면 백혈구가 자꾸 깨져가지고 비장이 이렇게 피를 걸러주는 그런 필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막 부풀어 오니까 백혈구가 다 으개지죠. 혈소판도 으개지죠. 조금만 해도 피가 나고 멍이 쉽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합병증으로 이 비장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피가 잘 안 멈춰서 칫솔질만 해도 피가 줄줄 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라리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옆에 레시노니아시스 환자가 있어. 나 무서워 안 갈래. 이거는 인플루엔자 독감이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람 간에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인 샌드플라이, 우리 모래 모기를 통해서 흡혈이 됐을 때만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은 다만 혈액과 체액은 격리해야 됩니다. 예방 방법은 뭐냐고요? 그렇죠. 바로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인도 여행 가면 덥고 습하다고 어떻게 하시죠? 다리 다 내놓고 다 상체도 보여주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저녁 시간에 숲을 걷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기뿐만 아니라 이런 모래파리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이나 허리, 손목 등에 우리가 모기 기피제를 레펠렌트라고 하죠. 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밴드, 목걸이 등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스트예요. 패스트, 마법피리, 모차르트의 마법피리 보면은 정말 멋있는 오페라인데 보면 쥐들이 막 끌고 가죠. 패스트는 쥐가 옮기는 병이야? 아닙니다. 패스트는 벼룩이 감염시킨 시궁쥐, 곰쥐라고 하는 그 쥐들의 배설물, 병원균들이 사람에 옮겨지는 거예요. 중세 유럽의 인구를 4분의 1을 그렇죠. 나쁜 일이 발생했던 이 패스트. 그러면 중세에 있었으면 지금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패스트는 없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로 여행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환자가 기침에서 묻었는데 악수를 했다. 병균에 감염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배설물이 묻어있는, 그쵸. 그래서 숙박시설 좋은 데 구해야겠죠. 쥐똥이 묻어있는 호텔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백패킹, 배낭여행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패스트가 유행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사실 이 패스트가 발생을 하면은 폐렴이 오고 여기 보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손끝, 발끝 여기에 계속 출혈이 되는, 실제로는 계속 기침하고 그 다음에 가래가 나오는데 피가래가 나오고요.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 몸에 다 혈소판이 깨져가지고 결국은 온몸에 멍이 드는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피멍이 든 것이 보입니다. 치료가 빠빵한 건 없어요, 사실은. 항생제도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합병증이 폐혈증이 와서 사망하는 것도 높아서 예전에는 요즘처럼 중환자실이 잘 발달돼 있거나 사람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없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인구 이동이 잦지 않고 성주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도 여행할 때 패스트가 유행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가는 지역에 유행 지역이 아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닥터 유의 여행이야.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인도 여행하기 전에 3가지 예방 접종 하시고 인도 가서도 맛있는 좀 많이 드시고 추억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하셨죠? 자나깨나 병조심. 자, 즐겁고 건강한 닥터의 여행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